네, 지금 저는 정릉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정릉천이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앞에서 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그리고 중학동 이렇게 두 개의 동네를 샅샅이 탐방을 했는데요. 오늘은 특정한 동네를 탐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집 한 채가 있어서 그 집을 좀 탐방해 보려고 하는데 집 한 채만 달랑 보기에는 좀 아깝죠. 방송 분량도 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집이 바로 이 정릉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들르기 전에 정릉천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참 묘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땅을 휩쓸면서 만들어 놓은 바위와 돌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쉬는 동네 주민들, 이렇게 자연이 빚어놓은 풍경 옆에 바로 옆에는 또 축대가 쌓여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은 양쪽 벽이 무너져서 주택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축대를 쌓아놨습니다. 축대라고 하는 인공 구조물, 그리고 자연이 수만 년 동안 빚어놓은 기기묘묘한 돌들과 바위들, 그리고 물이 어우러져서 묘한 풍경이 납니다. 바로 위에 아파트가 보이죠. 좀 걱정이, 천변에 있는 이 작은 주택들이 언젠가 헐리고 이 천 양쪽으로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면 그 분위기나 그림이 얼마나 끔찍하게 나올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집 한 채를 탐방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여기를 찾아오시고 싶으신 분은 이 오리궁뎅이라고 하는 집을 내비게이션에 찍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도곡문로 29갓길 4호, 이 주소를 찍고 찾아오시면은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지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앞으로 집이 한 채 보이죠? 2층 집입니다. 2층 집인데 아무리 봐도 흉가 같아 보입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은 흔히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집을 김재규 흉가, 김재규 폐가 이렇게 부릅니다.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직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씨가 살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규는 사망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고 사형에 처해질 당시에 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보문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내연 관계에 있던 장모 여인의 집이 동문인가 어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김재규 씨가 살던 집은 아닌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 설이 중앙정보부의 안전가옥이었다 하는 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대공분실로 쓰면서 김재규가 이 집을 많이 드나들었다. 그런데 김재규가 여기에 살았다라고 소문이 난 것은 업무차 여기 자주 드나들면서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79년에 사망하고 나서 이제 40년이 넘게 흘렀는데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뭔지, 이 동네에 오래 사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제가 직접 들어본 건 아니고 블로그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한 건데, 여기서 시국사범들에 대한 고문이 심하게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글쎄요, 고문하는 장면을 동네 아저씨들이 봤을 리도 없고, 고문 소리 밖으로 새 나가게 했을 리도 없고, 죽어나갔다면 그 시신을 가지고 나갈 때 뭐 사람들 눈에 띄게 했겠습니까? 좀 억측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찌됐건 중앙정보부에서 사용한 건물이거나 김재규 씨 개인의 소유의 건물인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건 김재규와 관련 있는 건물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김재규 사망 후에 40년째 방치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별별 얘기가 다 돌아다닙니다. 어떤 분들, 몇몇 분들이 이 집을 이렇게 둘러보고 블로그에다가 탐방기를 올리기도 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서 귀신을 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귀신 사진이라고 올렸어요. 사진 찍으니까 유리창 저런데 희끄무레한 사람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라 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 부분에 동그라미를 빨갛게 쳐놓고 사람 맞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 독자들에게 안에는 없는 사람의 모습이 찍혔다,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빛의 반사나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희끄무레한 게 잡히긴 했는데 사람 같진 않았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집안에 절대 혼자는 들어가지 마라, 귀신 맞는다. 근데 사실 들어가게 돼 있지도 않습니다. 담장이 다 쳐져 있고 출입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다만 그 담장 얕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도 블로그에는 돌아다닙니다. 어느 분인지 제가 기억이 없지만은, 이 집에 얽힌 이야기는 아무래도 저로서는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릉 천변에 사실은 그 문제 전문가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 전문가께서 물론 동네 아저씨들, 동네 할아버지들도 나름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기억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겠죠. 이제 그분을 만나러 내려가겠습니다. 정릉천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저 앞에 다리가 보이죠? 그리고 주황색 차량이 보이고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짝 돌아보면은 여기가 흔히 김재규 폐가라고 부르는 집의 끝입니다. 여기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공가 또는 폐가이고 특별 순찰구역이고 범죄 발생, 붕괴 위험이 있으니 무단 출입 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다리가 있죠. 여기서 쭉 걸어 내려가면 다리가 몇 개 있는데 한 다리 2개 정도 지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전문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김재규 폐가에서 정릉천을 따라서 한 200m쯤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교회가 보입니다. 대절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천변 풍경이라고 하는 아주 도시스럽지 않은 빈티지 느낌이 나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주인이 김남기 박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박사학위 받으시고 일본에서 연구활동도 하시다가 문화재 도전 또 도시 건축 이런 걸 오래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복원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하시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골목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국 곳곳에 골목을 다니면서 의미 있는 자료를 모으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 연구와 탐방의 기록이 신문에도 연재가 되고 또 책으로도 발간이 되고, 이분 저서가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고요. 다 읽을만 합니다. 일반 대중이 읽기에 어렵지 않은 그런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인데,
천전 풍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전시회도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도시의 이런저런 일상들을 스케치한 사진을 전시회도 여러 번 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또 벽에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이 분분하던데 김재규 집이라는 설이 있고 뭐 안기부 중앙정보부 분실이라는 설이 있고 뭐 등등 뭐 고문을 여기서 많이 했다는 설도 있고 뭐 등등 많던데 좀 아시는 거 있어요? 내가 이 동네 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군 출신 어른한테 들은 얘기하면은 자기가 김재기 부하를 그 집에 데려다 주면서 여기가 김재기 집이로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이제 부동산에서 물어보면은 그 소리를 다 띄워보니까 이게 그 어떤 사람들의 공통 명의로 돼 있는데 다 애국사라 가지고 누가 이 집을 사겠다고 그러는데 소개는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사람들이 서류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서는 김재규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지. 근데 그거는 과거의 중정 시절에 절대 가명 소유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가 내지는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김재규가 주택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내려오는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자세히는 몰라. 밝혀진 바는 없고. 그럼 뭐 지금 현재는 누구 명의로 돼 있길래 저게 40년째 저렇게 방치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얘기한 거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했는데 그게 한 가족의 느낌에 한 가족의 공동 명의로 돼 있더라. 그러니까 분쟁이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의 명의로는 정리가 안 되고 여러 분쟁이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후손이지 후손으로 이렇게 상속됐는데 그 사람이 전부 다 외국 가서 살더라. 김재규가 살았다더라도 역시 그 사람 명의가 안 됐으니까 안 됐는데 뭐 나는 내가 김재규 부하 누구였지 거기 저 뭐냐 가담한 사람 박선호, 박흥주. 박흥주를 데려다 줬다 그런 사람. 박흥주를 데려다 줬다. 이 사람 여기 내가 말 잠깐 거대한 건 녹음해 놓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되어 있던 간에 중정이 썼던 건 맞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누구 하나가 화끈하게 이 부동산 물건을 정리하려고 나서질 않다 보니까 장기간 방치돼 있고. 일단 형님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 태풍 불 때 그 집 안쪽에 나무가 무너져가지고 담장을 깨뜨리게 바깥으로 넘어졌어. 지금 가서 보면 벽도 이렇게 새로 100% 쌓은 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신속하게 구청이나 민지에도 나와서 거기를 복원을 했어. 복구를 다 싹 했어. 그럼 그 개인 집이면은 그렇게 그때 원래 정보기관이 안전가역을 관리할 때 그러니까 제 3자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 소유라고 그러고 지금쯤은 뭔가로 활용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관련이 있으니까 상당히 빨리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겠네요. 정부 행정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행정은 말을 하지 않지만은 어떤 간에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말끔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개인